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그 유튜브 영상이죠. 천공정법 채널에서 나온 한국 농촌의 이주 노동자 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로 이게 특정 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아예 농사 짓기 어렵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 이면의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 자료를 보면요. 농민들이 이제 직접 고용주가 된 거잖아요. 네, 직접 계약을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문제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열악한 근로 환경, 심지어는 좀 부당한 대우 같은 문제들이 여전하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행정기관은 좀 소극적이고 결국 피해는 노동자 개인이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전에 외국 나가서 힘들게 일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용주 입장이 되니까 좀 비슷한 문제를 외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영상이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 그리고 뭐랄까 해법의 실마리 같은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자, 우선 영상에서는 이 농어촌 인력난하고 이주 노동자 문제의 근본 원인을요, 한국 농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점을 지적하던가요? 그 스마트팜이나 자동화 같은 첨단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좀 과거 방식, 노동 집약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진단이더라고요.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현장 적용은 더딘 거죠. 땅에서 직접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계속 의존하다 보니까. 네네, 노동력이 중요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값싼 노동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상에서 지적하는 게 도시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농촌으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귀농하신 분들. 네. 근데 이분들 중 일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고 그냥 동등한 인격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꾼으로만 생각하면서 갈등이 더 커진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어요. 상호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한 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요, 소수였지만 목적이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목적이었다고? 기술을 가르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심지어 법적인 근거도 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이 영상은 바로 그 처음의 마음, 그 초심이 좀 희미해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법에만 의존해서 이걸 해결하려는 방식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요. 법만으로는 안 된다. 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너무 경직된 법 적용은 오히려 사회를 좀 억압할 수 있다. 이 영상 표현을 빌리면 뭐 독재나 공산주의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경고하더라고요. 법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겠죠. 와,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러면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이 영상이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나요? 결국엔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요? 네, 뭐 지식인, 공직자, 종교단체, 기업 이런 사회 각계층이 사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책임을 묻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런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들을 사회의 길잡이나 어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 뭐 사회 책자들, 사회 부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요. 사회 부모요? 좀 독특한 표현이네요. 네. 아무튼 이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만큼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력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자체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단순 노동만 시키는 현재 방식이 과연 옳은가,
뭐 이런 질문까지 던지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가 한국을 일종의 인류 연구소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인류연구소요? 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고 교육할 것인가, 이런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고, 네.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가치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즉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노동개혁, 상당히 큰 담론이네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농촌 이주 노동자 문제, 그 표면 아래에 있는 더 깊은 구조적인 과제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첨단 농업이라는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문제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이방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이걸 좀 돌아보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뭐 법이나 제도 개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영상은 근본적으로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변화,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이걸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노동 개혁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인식 변화에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이 자료가 한국을 인류연구소에 비유했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방인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인류 보편의 책임과 성찰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함께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